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MBC 보도국의 이지성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대법원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네. 2017년 4월에 기소됐으니까 3년 9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는 3년 10개월 만입니다. 네. 이 최종 인정된 혐의는 크게 두 갈래인데요. 먼저 대통령 재임 중에 비선 실세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과 롯데 등의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서 이 혐의들로 받은 형량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국고손실 등의 혐의고 징역 5년이 더해졌죠. 네. 다만 기업들에게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던 부분이나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합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인데 네.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돼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모두 22년이 됩니다. 네. 가석방이나 특별 사면 없이 형기를 다 채우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87살이 되는 2039년에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 재선고심 선고가 나오자마자 바로 또 사면 얘기가 또 바로 나오더라고요. 원래 확정이 되기 전에는 사면 얘기가 할 수 없는 거고요. 뭐 해도 큰 의미가 없는데 이제는 확정이 됐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일단 사면 요건은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갖춰졌죠. 네. 요건은 상승된 거죠. 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은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의 전권입니다. 딴 사람들이 뭐 얘기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대통령이 언급하느냐, 특히 신년에 이제 뭐 기자회견 같은 걸 한다면 그때 다시 또 얘기가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당분간은 조금 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전에 이지성 기자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용됐던 혐의 유죄로 인정된 네. 최종 확정된 혐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따르면 5대 5대. 범죄는 사면에서 배제하는 걸로. 뇌물이죠. 그중에 그렇죠. 특히 제일 중요한. 거기에 이제 그 하는 게 이 뇌물죄 네. 같은 경우도 네.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참 궁금한 대목인데 이제 조만간 신년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는데 네. 초점은 다 거기로 가 있더라고요. 아마 뭐 첫 번째 질문이 사면 질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저 듭니다. 야당은 지금 줄기차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역시 지금 대표가 신년에 벌써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뭐 지금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국민 여론도도 살펴야 되니까요. 네. 또 여론이 지금 보면 좀 반반 뭐또 반대하는 경우 반반보다는 좀 그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많은 것 높더라고요. 같긴 한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좀 관심사가 어제 대법원 그 판결이 나온 다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그 만난 것으로 네. 지금 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어제 이제 대법원의 재선고심 선고 결과를 전하기 위해서 만난 건지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표명이 되는 건지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근데 뭐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 유일한 통로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접견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이 참석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박근혜 대통령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예전 상고심 또 고등법원 파기심하고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굳이 그거 알려주려고 갔다. 그래도 보기엔 좀- 알려는 줘야죠. 아니 근데 뭐 다 대강할 수 있죠. 똑같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조금 다른 부분도 네.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뭐 입장 사면 얘기가 또 표명이라든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 입장을 발표하는 게 더 유리할지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논의할 수도 그런 있죠. 부분도 한번 근데 그래 저가 이제 그 뉴스 보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기소와 재판 과정이 그 정당하지 않다면서 재판을 거부를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부한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사과를 하는 일이 과연 이게 그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 그 생각도 뭐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좀 돼야 되겠죠 아마 그것도 변호사니까. 여당은 그걸 전제로 깔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잖아요. 그 사면에 유리할지 안 할지 예. 사면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사과할지 아니 말지. 본인이 사과를 한다면 그 이제 대법원에서까지 이렇게 확정이 나왔고 그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재판이 논리가 부당하다고 출석도 안 했잖아요. 네. 재판 과정에.
그런데 그 재판 결과를 그러니까 수용을 한다라는 게 앞뒤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마 좀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영하 변호사하고 뭐 여러 가지 네. 뭐가 현실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뭐 음.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단순히 뭔가 전달해 주기로 위해서 갔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그런데 듭니다. 아무튼 참 그 뭐 사면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참 그 불행이고 수치인 게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뇌물죄로 기소가 돼서 유죄가 확정이 됐다라는 것도 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그죠? 더 좀 아픈 게 이게 왜 이렇게 선고가 길어졌냐면 분리 선고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특히 대통령이 직무 임기 중에 뇌물을 이렇게 했을 때는 달리 따로 선고를 해야 돼 공선고가 돼 있습니다. 아, 그 부분도 그것 때문에 지금 15년, 5년 나눠서 선고가 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남은 사법 절차는 이제 모두 끝난 거고요. 네. 이제 남은 이제 그것이 이제 정치 절차 사면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데 네. 좀 기다려 보죠. 신년 기자회견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네. 어제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 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 주니 그 임기를 방패로 정치를 한다. 네.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도 같은 냄새가 난다 비난을 했습니다. 네. 뭐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는 말도 했고요. 뭐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른다. 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요. 2017년 말에 수립된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네. 이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2년에 한 번씩 산업부에서 내놓거든요. 근데 그때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 내용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미착공 원전 계획 중단 내용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차근차근 진행이 됐죠. 근데 이때 그 임 전 실장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8차가 아니라 오히려 2015년에 수립된 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또 강조를 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평균 경제 성장률을 높게 산정을 해서 전력 수요를 과잉 추정했는데 그게 원전 8기분에 해당하는 과잉 추정이었다. 예. 그래서 8차 계획에서는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건 8차가 아니라 오히려 7차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네.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법원 판결로 수명 연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던 건데 오히려 불법 탈법적인 것은 무리한 수명 연장이란 말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보 편취,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로 감사원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던데 일단 지금 감사원 감사 들어간 건 얼마 전에 했던 감사와는 별도죠. 별도죠. 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고 네. 그러니까 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는 차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논점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랐는데 그 상위 계획이 있다. 에너지 기본 계획. 네. 네. 근데 에너지 기본 계획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추진하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정말 무지에 따른 그 주장입니다. 예, 그럼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또 어떤 산업부 점에서? 출입을 2년 동안 했었거든요. 에너지 기본 계획이 상위 계획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내놓는 큰 계획이고요. 예. 큰 계획이니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하는 게 2년마다 나오는 전력 수급 계획이에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에너지 기본 계획이 반드시 선행되고 간다. 그러니까 선후 단계를 얘기하는 것도 어쨌든 5년, 2년이란 기간 차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요. 이미 이번에 네. 사실 스트레이트에서 이걸 많이 다뤘었어. MBC 프로그램에서 오, 이선 기자가 예. 지금 있던 곳에서 다뤄서 네, 열혈 시청자분 계시네요. 네. 뭐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아마 좀 주목받아야 될 부분 같아요. 이 8차 때 지금 7차 때 했던 그 원전을 과잉으로 했던 부분 그 부분까지 지금 임종석 실장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하는 8차를 또 들여다본다는 거는 그 자체가 좀 지금 말한 것처럼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이게 주장을 그 하는 것 전에 같습니다. 6차 때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 수급을 과잉 추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MB 정부 마지막 해에 6차 전력 수급 네. 기본 계획이 나왔었거든요. 이때 정부가 15%였던 전력 예비율을 22%로 대폭 늘렸어요. 그러면서 그걸 근거로 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인 상황에 네.
대기업들한테 석탄 발전소 7개 신규 건설을 허가합니다. 그래요? 그 지금 건설 중이잖아요. 어. 미세먼지 뿜뿜 뿜어내는 석탄 발전소가 지금도 신규 건설 중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과잉 추정에 의해서 이런 그렇죠.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6차도 과잉, 7차도 7차도 과잉이었다면 그렇고. 제가 뭐 8차 수급 계획이 무결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입장은 아니죠. 제가 들여다본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때 그런 과잉이 있었다면 조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실제 조정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설득력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기본 취지가 탈원전이거든요. 탈원전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지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 틀에 큰 틀에 맞게. 일단 분명히 해야 될 게 이제 절차적 위법성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할 말이 없죠. 네. 감사원에서 당연히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지성 기자가 지금 이제 설명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하면서 맞습니다. 대통령의 네. 공약사항 이행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거가 국민적 어떤 그 판단까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왜 그 감사원이 나서느냐. 바로 이 점을 지금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비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맥락하고 같은 것 같아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좀 감사를 하는 거는 자체도 뭐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과연 맞나라는 질문을 좀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이 정책 방향에 대한 검열 기관일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행정의 어떤 적법성에 그렇죠. 대한 네. 어떤 그 검증 기관은 될 수 있을지언정 대통령의 국민적 선택 과정에서 제시하고 그 동의를 받아서 당선이 된 이후에 펴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러니까 나서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바로 이 점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표현 있죠.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란 표현. 사실 그 건강한 논쟁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게 말꼬리 잡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표현으로 그럼 개라는 거냐 이런 또 말꼬리 잡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냥 이 표현은 안 안 썼으면 해- 더 저도 건강한 마찬가지예요. 논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들었어요. 뭐 비유를 하는 건데 집 지키라 또 안방 차지한다 그런 표현은 조금 과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했을 알겠습니다. 수도 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네. 지난 11일 밤에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30대 입주민이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해서 한 명은 코뼈가 함몰됐고요. 한 명은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그거 참. 당시 상황을 좀 보면요. 그러니까 입주민이 술을 마시고 친구 차의 조수석에 타고 집에 온 거죠. 네. 근데 아파트 운영 규칙에 따라서 등록이 안 된 차량은 다른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그러죠, 단지에서. 네, 그럼 경비원은 규정대로 안내를 한 거죠. 우회를 하시라. 그랬더니 입주민이 조수석에서 내려서 이렇게 뭐 난동을 부리고 뭐 폭행을 한 거죠.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침을 뱉고 예. 뭐 편의점 의자를 집어들어 경비실 창문을 내려 찍었다고 합니다. 경비원 한 명이 바닥에 나동그라지니까 내가 돈이 많은데 니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계속 그러고 있어라 이런 막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입주민의 그 갑질 폭행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렇죠. 네.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알죠. 분명히 알죠. 근데 아주 큰 어떤 피해를 지금 입힌 상황이고 뭐 그걸 네. 떠나가지고 네. 뭐 무차별 폭행을 지금 했던 네.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한 분은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네.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제 그 이 뉴스를 보고 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한 분은 수술을 앞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뭐 인터뷰를 도저히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 저희도 뭔가 지금은 이제 뭐 치료가 급선무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이 괴롭힘 방지법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입니다. 네. 이쪽 법도 예.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1월 올해부터 5일 시행이 됐죠. 5일 시행을 하고 네. 근데 사실은 법은 뭐냐면 그런 어떤 경비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괴롭히거나 어떤 그런 부분을 관리 규약에 넣으라는 게 법 취지입니다. 근데 관리 규약 넣는 그 의무를 4월 5일까지 하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5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아파트 같으면 그 관리 규약에 이렇게 갑질 같은 거 할 수 없도록 신고는 어떻게 하고 대처는 어떻게 하고 그런 관리 규약에 다 넣어야 되는데 네. 하지 않으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네. 과태료 처분 등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쩌면 우회적으로 지금 괴롭힘 방지법을 만든 거는 사실인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규약 같은 거 만든다 해가지고 되는 것도 이거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도
벌써 이렇게 무차별 폭행을 해버린 거거든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네. 있는 게 저는 이 법이 물론 올해 시행됐지만 규약을 만드는 기간이 있어서 지금 이 사례는 해당이 되지 않죠. 아직 하지만 안 이것도 맞죠. 되게 예.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물론 폭행 같은 거 하면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이 법은 형사처벌과는 관계없는 그냥 뭐 규약에 안 지키면 입주민 대표 외에 과태료를 매긴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지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을 당했어요, 경비원이. 근데 형사처벌만 가지고는 내 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떤 항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이 보장이 돼야 이 규약에 따라서 나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건 그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중요한 법입니다. 근데 제 말씀은 이제 그 법 이전에 사람들의 또 마음이라든지 기본적인 그게 지금 안 된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때문에 도리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가 늦게 들어오고 잘못 그럼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뭔데요, 그게?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주민들이 가해자 처벌해달라고 네. 서명 운동도 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 규약이 만들어지고 아파트 입주회의에 만약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렇죠. 그럼 그걸 그 입주민한테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아파트 예,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그 아파트 단지가 다 자기 집인 줄 착각했네요. 그잖아요. 참. 에이고. 마무리하죠. 네. 우리 이지성 기자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이지성 기자와는 오늘까지 네. 또 만날 일이 있겠죠? 곽우신 기자가 아프지 말아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아무튼 고생 많이 근데 하셨습니다. 아프셔야 제가 나오나요? 아프지 말으셔야죠. 감사드리고요. 네. 네, 박지훈 변호사는 좀 이따 청기노설 할 때 네. 다시 뵙고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